자, 보통은 이게 사과가 그죠? 기말 1학기 기말 시험 범위가 보통은 많은데 갑자기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사과 본문이 시험에 들어간다고 하여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한번 해볼 텐데 지문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에 대한 이해 도와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사람들이 한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원스는 혼자 쓰였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입니다. 부사로 한때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주어 동사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한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얘 때문에 과거 동사를 썼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무엇을 생각했냐면 오직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한때 생각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이루는 게 지금 보다시피 시제 표현으로 now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시간의 표현,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좀 알겠지만 시간의 표현으로 문장의 대주를 이루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날에 과학자들은 finding out,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진행형. 많은 동물들도 또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견했습니다. finding out,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동물들도 시간의 연결로 인해 동물도 찾고 있다 라는 거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죠. 괜찮죠? 자, 이제 monkey, 마카크, monkey. 자, 보게 되면 만약에 당신이 부디스트 템플 이 부처의 사원으로 가죠. 어디에 있는 록불이라는 타일랜드의 부처의 사원으로 간다면 명령문입니다. if에 대한 조건절이고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의 부사절. 그런데 갑자기 뒤에가 what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문이에요. 그죠? 어떤 거야? 마카크 몽키라는 거 watch out. 좀 주의하라. 얘네들을 좀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은 앞에 있는 이 몽키들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come to you. 당신에게 올 겁니다. 그리고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put out your hair. pull out이죠. 당겨서 빼내는 겁니다. 너의 머리카락을 당겨서 빼낼지도 몰라요. 그래요. 걔네들은요 사용합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을 사용을 해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플로스라는 단어가 치실질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이빨을 치실질하기 위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밌네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운이 좋다면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피메일 멍키들이 피메일 멍키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조건절이죠. 이제 암컷의 원숭이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암컷의 원숭이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 친구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뒤에서 지금 보게 되면 얘를 받고 있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쓸 수,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and they. 이랬던 문장을 우리가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로 바꿔주면서 앞에 있는 멍키를 꾸며주게 됐고요. 이거는 우리가 위치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죠? 주격 관계 대명사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비동사가 단수 쓸지 복수 쓸지가 중요하죠. 얘 같은 경우는 누구를 꾸며주기 때문에 몽키스라는 복수 형태의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복수 형태의 동사를 쓰게 됩니다. 얘네들은 가르쳐 줍니다. 뭐 하는 걸? 치실질 하는 것을 누구누구에게 알려주죠. 그들의 아기들에게 알려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물결친 부분에 대한 문장, 이 teach라는 동사의 특성으로 우리가 이 3형식인 문장을 4형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teaching their babies flossing. 이렇게요. 순서만 바뀌면 전치사 to가 없어지게 되죠. 이러면 우리가 3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괜찮죠? 여기 애기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보통 이렇게 뒤에 진행형을 쓰잖아요. 진행형을 쓰게 되면 원래 while의 뜻이 뭐뭐 하는 동안으로 쓰게 돼요. 아기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the female monkey는 floss their teeth, 그들의 이빨을 치실질합니다. 그것도 매우 천천히요. 매우 천천히는 누굴 꾸며주냐면 앞에 있는 동사 수식,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의 형태로 쓰게 되죠. 동사를 수식하니까. 이 방법, 베이비들이 바로 그쵸, 베이비 멍키가 이 플로스를 치실질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요, 이것은 방법입니다 써서 이거에 대한 동격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동격의 접속사를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얘를 만약에 관계대명사로 쓰고 싶다면 in which까지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쓰면 안 된다? 여기에는 how를 쓰시면 안 된다. 물론 쉼표로 지금은 나눠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쓰지 않으시겠지만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어쨌든 run 뒤에는 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옥토퍼스. 그냥 치실질하는 거 얘기했고요. 사람 머리카락 갖다가 치실질하는 몽키 얘기했고요. 자, 이제는 옥토퍼스 문어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옥토퍼스가 똑똑하다라고. 문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think라는 동사 뒤에 that을 썼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완전 문장을 썼을 거고요. 얘를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빈도부사는 지금처럼 부정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조동사 뒤에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쓰게 되죠. 그래서 요 위치에 쓰셔야 돼요. 똑똑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죠? 그러나 옥토퍼스들은 매우 똑똑합니다. 그러나니까 요거 두 개 내용이 반대여야 한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걸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통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통념을 뒤에선 반박해요. 옥토퍼스는 똑똑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은요, 앞에 있는 옥토퍼스들을 가리키겠죠. 걔네들은 또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걔네들은요 코코넛 껍질을 사용을 해요. 무엇을 위해요? 프로텍션, 보호를 위해서죠. 걔네들이요 find a good hiding place, 좋은 숨을 수 있는 장소죠. 얘는 장소를 숨을 순 없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얘를 꾸며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명사를 만들어서 두 개의 명사가 합쳐지는 복합명사 hiding place, 숨을 수 있는 장소. 이거를 발견할 수가 없을 때 걔네들은 hide, 숨습니다. 어디에 숨어요? under the coconut shell. 코코넛 그 껍질 아래 숨죠. 그죠? 심지어 옥토퍼스들은 그죠? 걔네들은 store,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데 코코넛 쉘을 저장해요. 코코넛 껍질을 저장을 해요. 근데 언제를 위해서? 나중에 사용을 위해서죠. 얘도 나중의 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얘는 late라는 친구의 비교급에 나온 거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late가 있고 later가 있죠. 얘는 시간에 따른 비교급, 후에란 뜻이고 얘는 순서에 따른 비교급입니다. 후자라는 뜻이에요. 요거의 최상급은 latest가 되고요. 요거의 최상급은 last가 되죠. 요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죠. 걔네들은 pile the coconut shell. 파일은 쌓다란 뜻입니다. 걔네들은 코코넛 껍질을 쌓고요.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 걔네들을 운반합니다. 이때 걔네들은 당연히 앞에 나왔던 코코넛 껍질들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나중에 사용을 위해서요. 얼마나 똑똑한가라고 해서 얘는 감탄문을 쓰고 있죠. how를 썼기 때문에 smart라는 형용사를 우리가 감탄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감탄문에 what도 있고 how가 있는데 what 같은 경우에는 강조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명사일 때 쓰게 되거든요. 얘는 how를 쓰는 게 더 맞다. smart는 형용사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생략된 게 they are. 이런 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처음에 시작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문어는 안 똑똑해. 근데 이거를 반박합니다. 아니, 그러나 걔네들 똑똑해. 문어 스마트도 하고 더해주죠. 더하기. 뭐도 써? 도구도 사용해. 왜냐면 이 글의 포인트가 도구 사용이기 때문에 도구 사용을 좀 더 강조할 거예요. 그 도구 사용의 예가 바로 코코넛 껍질입니다. 이거 껍질을 사용하는 거 뭐에 사용하는 건데 이거 숨을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야.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도 해? 얘네들 심지어 저장도 해. 추후에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도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쌌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아, 똑똑해. 똑똑한 문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얘는 왠지 뭔가 순서 문제로 뒤바꿔 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 뭐 이쑤시개 이런 거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도구 사용하는 코코넛, 또 코코넛을 저장하는 것까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크라우로 넘어가서 그죠? 세 번째죠 이제. 어쨌든 이 까마귀로 넘어가서 이솝우화에서 The Thirsty Cow가 있습니다. 이솝우화 중에서 이 목마른 까마귀라는 이솝우화가 있었어요. 이 까마귀는 드롭스톤 떨어뜨립니다. 돌을 떨어뜨려요. 어디 안에다가 떨어뜨리냐면 자, 그죠? 이런 항아리 같은 안에다가 떨어뜨려요. 무엇 하기 위해서냐? 물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레이즈라는 친구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즈는 무엇을 향상시키다라고 해서 명사라는 친구를 목적어로 취하게 돼요. 그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친구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우리가 견주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똑같이 올리다의 라이즈예요. 라이즈는요, 뒤에 to라는 친구를 붙이지 않는 이상은 뒤에 지금처럼 명사를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쓰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lazy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당신 아마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요, just a story. 이것이라고 하는 거 한 마리의, 그치? 이 까마귀가 물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돌이라는 걸 던졌다라는 이 앞문장을 디스로 받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but it is not.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뒤에 생략된 것은 이 친구는 대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뒤에 생략된 거는 it is not just a story 라고 해서 앞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쓰셨어야 됐고요. 그거에 대한 동사가 보니까 앞에 비동사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받는 대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받는 동사,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내용을 대신받는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관계대명사로 꾸며주고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라는 친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관계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어요. 원래 얘는 and, they가
같은 친구가 합쳐졌던 문장을 우리가 who라는 것으로 바꾼 거고요. 얘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썼지만 얘는 that이라는 친구로도 바꾸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받고 있는 게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뒤에는 비동사도 복수 형태를 쓰셔야 됩니다. 걔네들은 무엇을 연구했느냐? 그죠? 까마귀들에 대해서 연구했던 과학자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did an experiment,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걔네들은 당연히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은 put a jar, 말하자면 항아리를 하나를 두게 되는데 그 항아리는 어떤 상태냐면 물이 있었어요. 어디 앞에다 뒀냐면 바로 그 한 마리 까마귀 앞에다가 물이 들어가 있는 그 자 하나를, 항아리 하나를 두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요, a worm was floating. 그러니까 누가 떠 있어요? 한 마리의 애벌레가 떠 있는 상태고요. float는 떠 있다라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떠 있었습니다. 어디 위에 떠 있었냐면 on the top of the water, 물의 위쪽에 떠 있는 상태였죠. 물의 위쪽에 라는 표현의 전치사 on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실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근데 그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The water level, 물의 수위라는 것이 매우 낮았어요. was low, 낮았고요. 그래서 접속사소, 인과관계죠. 앞에가 원인이고 그거에 따른 결과. 그래서 그 까마귀는요, 앞에 있는 a crow를 뒤엔 the crowd로 봤습니다. 그 까마귀는 could not eat the worm, 그 애벌레를, 앞에 나왔던 worm을 여기서 the wor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걔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the crow는, 그 까마귀는 solved the problem, 문제를 풀었어요. just as, 마치 무엇처럼요. in the pebble, 그 우화 속에 있는 까마귀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기 뒤에 생략된 게 it did라는 표현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까마귀가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이수 우화 속에요 라는 그 문장의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고요. 이서 우화 속에 까마귀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까마귀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거기에다가 돌을 넣어서 수위를 올렸겠죠. 그것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앞에 나왔던 그 까마귀를 가리킵니다. 이때 까마귀 밑줄 친 분이죠. 자, 그 까마귀는 drop stones, 당연히 돌을 떨어뜨립니다. into the jar, 그 항아리 안에 돌을 떨어뜨려요. If you think, 네가 생각했을 때 this bird는 당연히 the crow입니다. 그 까마귀가 is special, 특별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you were wrong, 당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를 써주죠. 과학자들은 did the same experiment, 똑같은 실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with other crows, 다른 까마귀들을 가지고서도 똑같은 실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똑같은 same 앞에는 반드시 더를 붙이시게 되고요. 그리고 other이라는 친구 뒤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만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까마귀가 다른 애들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the other를 쓰실 수가 없어요. the oth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떨 때 쓰는 거다? 이 더라는 친구는 확실히 그 개체를 알 때, 아는 상황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얘를 쓰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몇 마리에 대한 그 까마귀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other만 쓸 수밖에 없고요. 쉼표 뒤에 and가 나왔으니 또 다른 주어 동사, 걔네들은 all the same, 똑같은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가리키고 있는 건 앞에 나왔던 다른, 그죠? 까마귀들이겠죠. 걔네들도 했습니다. 모두가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또한 역시요 라는 개념의 또한 역시의 to를 썼고, 이거는 also라는 친구로도 바꾸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처음 이거는 소재 제시를 합니다. 소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똑똑한 까마귀 라는 이제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가져오죠.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생각을 물어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이솝우화 이 이야기, 그죠? 그냥 단순히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이해해줘요. 단순히 그냥 이야기가 아니야. 그거 그냥 이야기만 해당되는 거 아니거든. 그럼 왜 이야기가 아닌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야 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자들을 동원합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게 됐어요. 실험에 대한 내용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주게 됐냐면 지금 조건을 줬죠. 항아리에 그리고 애벌레도 있는데 다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물의 높이가 낮은 상태다라는 것이 조건이고요. 이 항아리는 까마귀 앞에 두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벌레가 물 위에 있는데,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거야? 이 애벌레는 이게 실험의 결과가 늘 중요하거든요. 실험의 결과로서 했던 게 우화 속에 까마귀와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돌멩이를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수위를 올려줬던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 조건이 하나면은 사실 일반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객관적인 걸 위해서 또 뭐도 해준 거야? 추가적으로 실험을 해준 거죠. 다른 까마귀들을 대상으로요. 똑같은 실험을 했고요. 그 결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죠? 순서가 또 합리적이죠. 이게 흐름의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런데 이거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럼 왜 아닌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일 믿기 쉽게끔 만드는 게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사실, 과학자들의 실험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과학자가 실험을 해봤는데 또 합리적이었어. 그게 맞았어. 이소우화 속에 있는 까마귀처럼 똑같은 행동을 했어. 근데 끝이 또 그게 아니죠. 한 마리의 까마귀를 가지고 우리는 일반화를 시킬 수 없으니까 다른 까마귀들을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똑같은 결과를 얻었어.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러니까 이 이소우화 속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이야 라는 걸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 순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단원의 시험 문제는 관계대명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있었잖아요. 아까 who 같은 경우 요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tudying이라는 친구 혼자만 쓰여도 틀린 문장은 아니다 라는 사실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관계대명사에 나왔던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거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아무래도 내용은 좀 쉽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안녕!